정말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 하나가 2030. 2030. 예. 일단 저 그래픽도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이게 엠브레임 퍼블릭 한국 리서치 그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신뢰도 예. 거기 뭐 그래픽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최근에 2월 5일까지 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건데 헌재의 탄핵 심판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일단 20대는 53%가 신뢰하지 않는다. 30대도 54%. 54%가 나오네요. 예. 54%가 신뢰하지 않아요. 저거는 저 당연히 그 이 소위 신뢰 수준의 밖으로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는 헌재의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게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동대구역에 모인 그 집회에도 저분들의 동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40대 50대는 아주 뭐 민주당의 그렇죠. 안정적인 압도적이니까. 예, 저긴 뭐 예. 70% 58%가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60대로 넘어가도 이제 예전에 50대가 60대로 많이 넘어온 거죠. 그렇지. 50대 40리가 저기는 뭐 팽팽하고 70세 이상도 어떻게 보면 70세 이상이 매우 더 많을 국민의힘의 텐데. 안정적인 지지층이라고 20, 여기는데 30대가 더 높죠. 그렇죠. 예. 저게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인데. 이 현상.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젊은 우리 2030 세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질, 갑질, 예. 규정 어기는 거, 예. 내로남불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저분들이 조국 싫어해서 나와서 시위했던 분들이고 예. 예. 또 문재인 싫어해서 나왔던 분들이고 예. 박근혜 싫어해서 나왔던 분들이고 예. 또 노무현에 열광했던 분들이고 뭐 그런 세대들이 쭉 지나오면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지는 말로는 저렇게 하는데 저게 지 행동하고 다르잖아.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예. 갑질하는 꼰대 직장 상사 같은 내로남불하고 그렇죠. 앞뒤 다르고 그리고 갑질하고. 갑질하고 근데 지금 보면 헌재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공수처가 그렇게 보이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고 자기한테 편한 대로만 하고 말로는 근엄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꼰대 내로남불 그렇죠. 위선 뭐 약간 앞뒤 네. 다른 거에 딱 맞는 딱 맞는 게 모양새네요. 지금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가 있는 거고 예. 저분들이 이제 대충 저 여론조사의 결과 수치가 이제 탄핵 반대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윤 대통령 지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최근 저도 뭐 자녀가 있습니다만 저런 느낌을 갖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체제 자유민주주의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저는 자부심 플러스 위기감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어떤 분은 소위 신안보 세대라고 네,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뭐 이건 남녀 불문일 것 같아요. 중국, 네, 그거예요. 중국류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뭐 예. 막연하게 반중해서 뭐 무슨 떼놓으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게 아니고 인종적인 게 아니고 예. 거기는 자유가 없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이 기운이 홍콩을 어떻게 그렇죠. 만들었는지 그걸 다 또 봤잖아요. 봤거든요. 홍콩을 어떻게 장악해서 접수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랑 달리 10대 말 20대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 보면서 자유가 어떻게 소중하고 선진국이 어떻게 살고 후진국은 어떻게 사는지 다 보는 나라예요. 보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는 거의 생의 상당 부분을 선진 자유인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아왔죠. 선진적인 자유민주 국가의 선진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예. 물론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고용이 없고 성장이 없어서 뭐 힘든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첩되어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건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을 가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중국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알고. 예. 엊그저께 아시안 게임도 봤습니다만 또 스포츠에서도 반칙을 쓰고 그게 아주 그냥 태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반중 정서가 있다는 건 그냥 막연히 혐오가 아니라요. 우리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알고 있는 분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에 연결됩니다. 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말 바꾸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 예. 그럼 만약에 그래 윤석열이 싫다고 그래서 탄핵이 돼서 이재명이 되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로 가지? 그렇죠. 뭐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지?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 중국 관련해서 쎄. 중국에도 시에 그럼요. 대만에 시에 이러면 된다라고 해서 약간 조롱처럼 얘기했던 그럼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잔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공선에 서가지고 받아줬고 그러니까요. 그 싱하이밍은 아주 국장급도 안 되는 순기하듯이하고 국장급도 안 되는 주한 중국 대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2030에 대한 막연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예. 저는 그게 그 저렇게 나타나서 지금 헌재에 대해서 헌재는 이제 거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내로남불, 꼰대, 갑질 뭐 이런 위선 예.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2030 세대 같은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에 2030이 결정적인 결정했던 포인트가 기억나는 게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인국공 사태라고. 그렇죠.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그거 네. 그때 그 그게 비정규직 저 정규직화해 주는 거. LH 사태. 네. 이런 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지극히 그다음에 이- 동계올림픽에 저기 저 선수 아니 저기 북한 참여한다고 뭐 그렇죠. 국가대표가 네. 없었다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20대 30대 뭐 그 당시도 뭐 그때 20대 30대가 지금도 20대 30대 대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그 세대의 어떻게 보면 공정 그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유라든지 뭐 신안보라든지 뭐 그렇지. 이런 그 굉장히 거부감이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때 확 돌았다는 게 맞습니다. 분석이고 거기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 네. 이대남을 이렇게 딱 네. 포위해서 뭐 세대 네. 포위론도 먹혔지만 그 동력들이 지금도 작동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2030의 탄핵 반대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헌재에 대한 불신율이나 이게 예.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정서가 저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마치 뭐 무슨 뭐 과표집되고 뭐 여론조사를 뭐 조작해서 전화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사람들 이 2030의 저 흐름을 예.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저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 앞으로 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투표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봐야 돼요. 다만 뭐 이제 인구가 준 것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숫자는 아닐지언정 정말 제일 오래 투표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소위 그 2030 특히 남성들이 샤이 보수에 합류했다는 분석 뭐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그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자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우월감, 불안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서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데 결국은 이 당 지도부와 탄핵 반대 집회 이 사이에서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엔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2030 또 세이브 코리아 같이 또 다른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옹호 내지는 애틋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이 와중에 이거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 상황이 더 커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는 당 지도부와 또 당 공식 노선과는 선을 긋고 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예. 지금 갈수록 민심이라는 게 예. 정광훈 유와 달리 예. 이게 체제에 대한 불안감 예.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정서 예.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당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무시할 그렇죠. 수 도저히 없. 그걸 도저히 그럼 무시 어떻게든 못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돼. 예. 반영을 하자니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계엄 행위로 인한 헌재 재판의 결론에 따라서 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저 장애 집회에 그냥 한 몸으로 같이 가서 몸을 실었다가는 나중에 탄핵이 인용돼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대선 준비를 하면 급변침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인용되고 애매한 나서 상황이 된 거죠. 대선 이를테면 6개월 있다 열린다고 그러면 그게 상관없는데 그 사이 옷 갈아입고 다시 그럼요. 분장하고 나오고 뭐 머리 다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60일밖에 없잖아요. 60일이더라고요. 60일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그러니까 거예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일정 정도의 그런 탄핵 반대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 이런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받아 안으면서도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예. 저는 그 상황이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당분간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저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